블라디미르 푸틴이 완전히 평정심을 잃은 듯합니다. 푸틴이 다시 외교적 함정에 빠지기 시작하자 크렘린에서는 미국과 유럽 모두를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 연방 외무장관 세르게이 라브로프는 미국 국무장관의 우크라이나 지원 발언이 워싱턴과 유럽 국가들의 분쟁 해결 접근 방식의 차이를 완전히 없애버렸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전에 크렘린에서는 미국이 거의 자신들의 편에 있다고 밝힌 바 있으며 유럽이 도널드 트럼프와 블라디미르 푸틴이 앵커리지에서 이룬 합의를 실현하는데 방해가 된다고 주장했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야기이며 왜 라브로프가 갑자기 이런 말을 했을까요? 전날 마르코 루비오가 미국은 더 이상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벌이는 전쟁에서 중립적인 중재자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중재자도 조정자도 협상가도 아닙니다. 이제 워싱턴은 완전히 입장을 정했습니다. 어느 편에 설지 선택했고 그건 우크라이나입니다. 그리고 곧바로 펜타곤이 트럼프의 두 번째 대통령 임기 초에 동결됐던 미국의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을 해제하기 시작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유럽인들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를 위한 자신들만의 평화계획 초안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크렘린은 협상 준비가 되어 있지만 우크라이나가 잘못했고 협상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팀이 정말로 완전히 우크라이나 편으로 돌아섰는지 그리고 이번 여름 미국에서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그럼 지금 차분하게, 냉정하게 이 주제를 함께 이야기해 봅시다. 저 이름은 알렉세이 패치입니다. 함께 이 주제를 이야기해 봅시다. 하지만 시작하기 전에 이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제 텔레그램 채널 패치 뉴스도 구독해 주세요. 링크는 영상 설명란에 있습니다. 자, 오늘 크렘린에서는 좋지 않은 날입니다. 러시아 연방 외무부 장관 세르게이 라브로프는 미국 국무장관 마르코 루비오가 우크라이나를 지지한다는 발언에 대해 불쾌하게 말했다. 그의 의견에 따르면 이는 사실상 워싱턴과 유럽 국가들의 전쟁 해결 접근 방식의 차이를 지운다고 합니다. 다음은 라브로프의 인용문입니다. 마르코 루비오가 한 말을 고려하면 저는 그와 업무적인 관계가 있고 불과 2주 전에 그와 우크라이나 상황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그가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해 한 말을 고려하면 사실상 미국과 유럽의 접근 방식에는 더 이상 차이가 없습니다. 맥락을 설명해 그가 왜 그렇게 말했는지와 그 의미를 이해하도록 돕겠습니다. 사실 이전 몇 달 동안 세르게이 라브로프는 유럽 지도자들이 우크라이나에 관한 이른바 알래스카 합의들을 방해하고 차단했다고 지속적으로 비난해왔습니다. 이 협정은 2020년 8월 앵커리지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블라디미르 푸틴과 도널드 트럼프가 직접 합의한 것이라고 주장되었습니다. 러시아인들은 몇 달 동안 트럼프와 푸틴 사이에 어떤 앵커리지 정신, 어떤 합의가 있었다는 전설을 들고 다녔지만 아무도 그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세르게이 라브로프는 이 푸틴과 트럼프 사이의 합의가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브뤼셀, 파리, 베를린, 런던에 의해서도 차단되고 있다고 확신시켰습니다. 그는 유럽인들이 여러 방법으로 방해한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라브로프는 미국이 트럼프와 푸틴의 합의를 충분히 단호하게 추진하지 않는다고 비난하기 시작했고 심지어 트럼프에게 유럽을 함께 압박해서 마침내 그들이 방해하지 못하게 하자고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라브로프는 유럽과 미국의 입장이 사실상 전혀 다르지 않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유럽의 입장이 미국과 같다면 유럽이 미국의 입장 실현을 방해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러시아 외무장관은 미국의 외교적 태도가 겉으로는 더 긍정적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행정부가 처음부터 러시아와의 대화를 지지했다고 그는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또다시 미국인을 비난했습니다. 라브로프에 따르면 만약 미국 측이 실제로 자체적인 해결 방안을 추진하고 모스크바에 협조했다면 협상 과정이 훨씬 더 일찍 시작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주장에 따르면 전투는 이미 오래전에 끝났을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라브로프가 왜 이런 반응을 보였을까요? 이 점이 흥미롭습니다. 사실 전날 미국 국무장관 마크 루비오가 미국 하원 청문회에서 미국은 더 이상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에서 중립적인 중재자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결국 한쪽을 선택했는데 그건 우크라이나였습니다. 그는 미국이 평화 정착을 위한 모든 노력을 계속 지지하고 있으며 특히 워싱턴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계속 공급하고 러시아에 대한 제재 압박을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마크 루비오가 덧붙인 것처럼 미국은 모스크바에 무기를 공급하지 않고 키예프에 제재를 가하지 않기 때문에 루비오는 이를 통해 미국이 명확하게 한쪽 편을 선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마크 루비오는 우크라이나를 위한 4억 달러에 관한 어떤 소식이 곧 나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자금은 이미 오래전에 의회에서 승인되었지만 아직까지 펜타곤에서 전달되지 않고 있으며 즉 펜타곤이 이를 맡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마크 루비오는 의회에서 자신이 이 문제에 대해 곧 진전이 있을 것이라는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으며 이 돈이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에 사용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워싱턴이 정말로 키예프 편에 서서 행동하고 있는 걸까요? 7월 나토 정상회의에서 미국과 우크라이나 대통령 방문이 어떤 놀라운 결과를 가져올까요? 그리고 미국이 여름에 키예프에 압박을 가할 것에 대비해야 할까요? 자, 이제 이 질문들에 대해 함께 답해봅시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저는 여기서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르크 루비오의 멋진 발언에도 불구하고 워싱턴은 아직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명확하게 우크라이나 편을 들지는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마르크 루비오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가장 경험이 많은 인물로 미국 대통령에 대한 충성심과 합리적인 정책 추진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그는 우크라이나에 대해 때로는 긍정적인 발언을 하고 때로는 부정적인 발언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치 그네를 타듯이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마르크 루비오는 우리가 우크라이나와 함께한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협상에서 물러났다고 그 이유는 우크라이나도 합의할 의사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트럼프는 2번의 임기 동안 3번이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을 중단했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2025년 새 임기 초반에는 무기 지원이 사실상 중단되었고 유럽 파트너들이 구매한 무기와 정보 제공도 마찬가지로 중단되었습니다. 현재 러시아와 벨라루스에 대한 제재 압박도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이 말이 냉소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트럼프의 이란 관련 실수와 무기 및 방공미사일 소모를 감안하면 미국은 군사력 강화에 집중하고 중동 동맹국 마지막으로 남은 자원으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할 것입니다. 최근 젤렌스키가 우크라이나가 트럼프의 우선순위에서 마지막에 있다고 언급한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7월에는 터키에서 나토 정상회담이 열릴 예정이고 그곳에 트럼프와 우크라이나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도 참석할 것입니다. 여기서 기대에 대해 조심해야 합니다. 트럼프는 우크라이나 문제를 자신의 개인적, 가족적 이익을 위해 러시아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 방해가 되는 문제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잠시 우크라이나의 요구를 잠시 들어줄 수 있지만 곧 다시 지원을 빼앗고 봐라, 우리는 이미 양보했지만 미국의 지원이 있어도 TU는 여전히 아무런 카드가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상기시키고 싶은 것은 마르코 루비오의 발언이 나오기 불과 며칠 전에 이번 여름에 미국이 러시아 연방과의 거래를 위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새로운 압박 캠페인을 준비할 수 있다는 내부 정보가 나왔다는 점입니다. 그 이유 중에는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의회 중간 선거를 앞두고 공화당의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 빠른 승리가 필요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큰 소리나 희망적인 말에 속지 마세요. 여기서 말을 줄이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과 결론을 이 영상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이 유튜브 채널의 활동을 지원하고 싶으시다면 이 영상 설명에 있는 링크와 계좌 정보 또는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통해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에게 우크라이나어로만 진행되는 유튜브 채널이 새로 생겼다는 점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우크라이나어 정보를 원하시면 영상 설명에 채널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채널 구독 부탁드리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안녕히 계세요.